재미와 흥미를 더해가는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간입니다. 필승이 자신의 친오빠임을 모두 알아버린 마리인데요. 13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이죠. 마리가 필승이에 대해 우려스러울 정도로 집착을 보이자 장수연은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결심했던 사실에 대해서 결국 마리한테 털어놓게 되는데요. 사실 13살의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동학대에 가까운 수준이죠.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했던 마리는 어린 자식을 버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는데요. 심지어는 엄마가 무섭다는 말까지 하죠. 하지만 가슴이 따뜻한 마리는 충격을 이겨내고 필승을 오빠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리고 오빠가 안쓰럽다며 자신처럼 부자로 살 수 있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자는 제안을 하죠. 장수연은 이렇게 따뜻한 마리를 보면서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장수연과 마리의 공조를 통해 공진택으로부터 허락까지 받아내는 장수연인데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수연의 엔터 사업입니다. 그런데 남의 집 잔치에 와서 이게 웬 행패인 걸까요? 필승과 공진단이 로비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싸움의 원인은 지영을 두고 공진단이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이죠. 참지 못한 필승이 인성이 쓰레기라는 걸 인증하는 것이냐고 하자 이에 격분한 공진단이죠. 그런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결혼할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온 공진단인데요. 그런데 다른 여자 때문에 치고받고 몸싸움이라니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격분한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공마리인데요. 공진단한테 맞고 있는 필승이를 보고 마리는 우리 오빠 때리지 말라며 소리 지르죠. 마리의 우리 오빠라는 말에 수연은 굉장히 당황해하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마리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하죠. 하지만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본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홍혜교이죠. 지능이 낮은 말이라 하더라도 필승이한테 우리 오빠라고 부르는 것에 의문을 갖죠. 필승과의 싸움으로 공진단은 궁지에 몰려 있는데요. 결혼을 약속했던 테리는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가차없이 공진단을 차버렸죠. 고모인 공대숙은 공진택의 후계자가 마땅치 않자 어쩔 수 없이 공진단을 밀어주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한 공진단을 보며 기가 막혀 하는데요. 그래서 너가 첩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라며 급기야 화를 참지 못하고 공진단을 향해 싸다귀를 날려버리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진단과 홍혜교인데요. 이들은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을까요? 이때 홍혜교의 머릿속에는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바로 수연의 출산과 선영의 불임 장면이죠. 사실 홍혜교는 고모인 공대숙과 수연의 뒷조사를 통해 수연이 아들을 출산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단지 그 아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드라마 초반에 홍혜교가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선영이 친구들로부터 필승이 업둥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장면이 나왔었죠. 홍혜교는 선영이와 친했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풀어놓는데요. 선영이가 아들을 낳아 잘 살고 있다고 하자 이상하다며 선영이는 자궁을 드러내서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함께한 친구들도 선영이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며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어쩐지 아들이 선영이를 하나도 안 닮았더라는 말까지 하며 업둥이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듣고 있던 수연이 친구들이 맞냐며 불같이 화를 내는데요. 자신이 선영이와 함께 병원도 다니고 산후조리도 함께 갔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장면을 떠올리며 홍혜교는 설마라며 뭔가에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가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수연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연이 아무리 친구지만 선영이를 그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챙겨왔던 것이죠. 홍혜교는 아마도 필승의 할머니 소금자를 통해 필승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필승이 출장 간 사이 소금자와 선영의 구박에 결국 참지 못한 지영이 집을 나가버렸죠. 출장 후 집에 돌아온 필승은 지영이가 집을 나간 사실을 알게 되며 가족들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쩌면 필승이 당분간 가족들과 좀 떨어져 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결국 자신도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필승과 가족들인데요. 필승이 죄송하다며 결국 집을 나오게 되겠죠. 누구보다 이 상황이 못마땅한 소금자일 텐데요. 소금자가 필승이한테 무언가 빈정이 상했을 때 아주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죠. 바로 열심히 키워줬더니 키워준 공이 없다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배은망덕하다는 것이죠. 이는 업둥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 열심히 키워줬으니 너는 우리한테 잘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소금자는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약하고 아주 단순한 사람인데요. 홍해교가 선물 등을 안기면 아무 생각 없이 뇌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술술 불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죠. 특히나 지금 필승이와 관계가 아주 나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는 업둥이를 데려다 키워줬더니 키워준 공도 없다며 괘씸하다며 홍해교한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죠. 사실 필승이 자신이 업둥이라는 사실도 고등학생 때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필승이 말을 듣지 않고 방황하자 남이 자식 데려다 열심히 키워놨더니 키워준 공도 없이 그런다며 선영한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죠. 정말 어른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가벼운 소금자인데요. 결국 홍해교도 소금자를 통해서 필승이가 업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연과 필승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27화 예고편에서는 백미자가 아무래도 지영이 돌아갔다며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급기야 엄마로서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이 방법까지 쓰게 되는데요. 바로 호두 주스를 마시게 하는 것이죠. 이는 도라가 호두 알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친엄마가 맞긴 한 걸까요? 아무리 도라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어도 꼭 이 방법을 썼어야 하는 걸까요? 정말로 확인하고 싶었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었 텐데요. 만일 도라가 호두 알러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도라가 체질도 바뀐 걸까요? 호두가 들어있다는 것은 알지만 알러지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이후에 알러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는 하지만요. 당분간 백미자한테 지영의 정체가 밝혀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지영의 행복을 위해서 기억이 돌아오지 말고 그냥 김지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